아, 가져오셨어요 혹시? 아, 모자 안 가져왔군요. 그래서 제가 뽑아놨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서. 예지는 요거 모의고사 잘 쳤어요? 잘 못 쳤어요? 네. 왜 잘 못 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그 등급들은 다 확인하셨죠? 어때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오, 그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풀이 보시면, 문제 한번 보시면, 뭐 앞에는 다들 아실 테고, 뒤에 5에서부터 7까지 또 별로 볼 건 없고, 8번, 9번도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래서 8번 부분까지는 후루룩 잘 하셨어야 하고, 10번에서 아마 걸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10번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 3의 배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주어진 게 이거야. 이렇게가 주어져 있겠지? 한번 해봅시다. 자연수의 값은 얘는 어떻게 푸셨나요? 보시면 이 수열이 3의 배수가 아니면 10이고요. 그리고 3의 배수가 3의 배수면 빼기 19니까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반복돼서 가겠죠. 이 녀석이 한 주기가 3개짜리 녀석이니까 아마 이렇게 3개, 3개, 3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녀석이 이제 3개, 3개, 3개 이렇게 가니까 그 생각을 해야지. 3개씩 이렇게 가니까 저 시그마끼리 같다 라고 했으니까 약간 요거 다 더해보시면은 1이고요, 그죠? 요거 다 더하면 1이잖아. 요것도 다 더하면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 단위로 해서 3배수 단위로 가게 되면 3배수 단위로 가게 되면 요거가 1을 요 주기만큼을 더한 게 될 거니까 만약에 이 주기가 n개라면 n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오른쪽에 있는 얘는 무조건 n 나올 거야, 맞지?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k는 1부터 n까지 ak만 처리를 좀 해보면 되는데 얘는 한번 봅시다. 보시면 보통 이런 거는 그 3개 단위로 가니까 원래 얘를 이제 끊을 때는 저걸로 하잖아요. 우리 자연수 이런 거 이제 성질 다룰 때는 3으로 3개 단위로 가는 녀석은 n 값이 3n일 때, 3n 플러스 1일 때, 3n 플러스 2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얘가 3n 꼴일 리는 없겠지. 그치? 얘가 3n 꼴이라면 요 녀석은 3m 하면 1부터 3m까지 ak 하면 m 나올 거고요. 얘는 1부터 9m 되니까 얘는 3m 나오겠죠? m이랑 3m이랑 같을 리가 없으니까 3의 배수일 리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거부터 시작일 거고 3m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 같은 경우는 왼쪽이
될 건데 이 3개짜리 주기가 m개 하고 그 수열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m개 하고 항이 하나 더 있으면 수열로 이제 딱 주기 하나 끊고 하나 더 있으면 10이지. 그래서 얘가 10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값이랑 같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값은 무조건 n. 근데 n이 3n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자연수가 아니지. 달라. 자 3n 플러스 2만 남았고요. 3n 플러스 2를 하시면 왼쪽이 이렇게 될 거고 3개짜리가 m개 있었을 거고 2칸을 더 맞지. 그래서 m에다가 2칸을 더 왔으니까 10 왔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은 무조건 n. 이 n이 3n 플러스 2니까 3n 플러스 2 됐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정석적으로 푸는 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정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다고 하였으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넘길 수 있죠. 넘기면 얘는 1부터 3n까지와 1부터 n까지의 차니까 1부터 n까지가 없어졌으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되겠지? 영 이렇게 되겠죠? 둘이가 똑같으니까 따라오세요. 둘이가 똑같으니까 얘가 0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생각 얘가 10 빼기 19 10 빼기 19 이렇게 가니까 이 녀석은 어떤 쪽에서 3개를 묶어도 이렇게 3개를 묶어도 1 이렇게 3개를 묶어도 1 이렇게 3개를 묶어도 1이에요. 그치? 어떤 쪽에서 3개를 묶어도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의 합이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n 플러스 1항부터 3n항까지 갈 건데 3n항까지 갈 건데 이 녀석이 이제 더해서 계속 3개를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1을 계속 더해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는 0이 나오려면 어떤 모양일까? 빼기 19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양수로 시작을 하면 어떻게 시작을 하더라도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빼기 19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빼기 19에서 출발해서 3개 단위로 가가지고 얘를 0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1이 19개 있으면 되겠지. 얘가 한 주기가 3개니까 그러면 이게 요 1대개 만드는 게 한 주기가 이제 3개가 19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19를 하시면 57 여기다가 이제 빼기 19가 하나 있으니까 58개 됐죠. 그치? 58개일 건데 얘가 n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 3n까지 하면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2n개잖아.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거는 아까 마무리를 안 했나 본데 m에다가 9 집어 넣으시면 29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그냥 6번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다음으로 가볼까요? 갑시다. 뒤에 있는 게 11번이랑 12번인데 뭐 11번도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갈까? 11번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빨리빨리 잘 푸셔야겠죠? 얘는 우리가 항상 저렇게 상수항에 미지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잠깐 이걸로 보잖아. 그래서 근이 0과 마이너스 3a인 녀석을 위로 4a만큼 들어 올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 여기 보시면 a가 0이 아니다 0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양수일 대로 음수일 대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양수일 대로 나누시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근이 0하고 마이너스 3a인데 a가 양수니까 그래서 a가 양수. 그러면 여기 이제 양수니까 빼기 3a는 음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생겼을 건데 얘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4a가 바로 극소값이 되고 근데 얘가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극소값이 빼기 40이다는 성립하지 않죠 당연히. 당연히 그러면 a는 음수일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a가 0보다 작겠죠. 근데 0과 빼기 3a니까 아마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겠죠. 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서 이제 극소값 비율관계 써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a죠. 그래서 빼기 2a를 집어넣어서 어디야 여기다가 빼기 2a 집어넣어서 이거에다 하시면 되죠. 그럼 a 값이 마이다가 예쁘게 나옵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뒤에 거는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12번에 12번으로 가봅시다. 이 번은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식이 다 주어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식이 다 주어져 있어서 a 값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 그래서 a 값을 구해보시면 그 외부의 한 점에서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풀겠죠. t 콤마 한 다음에 미분해가지고 t 한 다음에 0,0 집어넣으시면 t 값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건 수투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t 값을 구해보시면 1콤마가 나오나요? 1,6 이렇게 아마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빼기도 여기 집어넣어 보시면 같은 높이로 나오죠. 같은 높이로 나올 거고 여기가 마일 이렇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세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세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2면 우리가 3차식이 오른쪽에
어떤 직선 mx 플러스 n이랑 만약에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이 x축이랑 만나는 세실근의 합이나 mx 플러스 n이랑 만나는 세실근의 합이나 달라지지 않아요. 그치? 그러면 직선을 대봤을 때 세실근의 합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긋든 평평하게 긋든 대보시면 항상 세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여기가 6이니까 이렇게 그어보시면 근이 하나가 1이고 빼기 2니까 세 개 다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시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구하라고 하는 저 넓이는 요만큼의 넓이지? 네, 이렇게 구하는 이만큼의 넓이는 저거 여기까지. 사다리꼴 넓이 구한 다음에 요만큼 더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는 구할 수 있고 이거 길이가 3, 여기가 2, 높이가 6, 그렇죠? 그래서 3 플러스 2에다가 높이 6하고 2분의 1을 하면 사다리꼴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 그런 다음 따라오시죠? 3, 2, 높이 6, 그죠? 왜? 네, 맞죠? 네. 하시고 요만큼의 넓이는 그냥 얘가 x축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지. 그래서 인테그랄 해서 빼기 2에서부터 빼기 1까지 얘를 x축으로 이렇게 끌어내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쭉 플러스 4를 이제 6칸 밑으로 내리면 되니까 얘를 하시면 되겠지. 됐어요? 이거 하시면 12번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뒤로 한번 가보자. 네? 뭐라고요? 저 이렇게 된 거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가 다시? 근데 저게 같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아, 어디요? 그 위에 볼록이랑 아래 볼록이랑 아, 잠깐만. 그림부터 다른데. 색칠. 잠시만. 맞네. 안 되네. 잠깐만. 아니, 색칠을 잘못 봤잖아. 저건 줄 알았네요. 잠시만. UX니까. 잠깐만. 뭐 나눠서 해야 되나? 나눠서 해야 하나? 인테그랄을 한 다음에 네 나눠서 해야겠네. 나눠서 해야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랄을 해서 이 삼각형 빼주는 식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랄 하면 이만큼이 나올 거고 여기서 이 삼각형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거고요. 그래서 인테그랄 빼기해서 1까지로 하시고 이거 말고 빼기해서 1까지로 하시고 저 녀석 플러스 4로 그래서 저 삼각형 넓이 1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은 3 요거 3 빼주시면 되겠지. 이렇게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다음 가봅시다. 음, 13번 정도는 잘 하셨겠죠? 13번 정도는 잘 하셨을 것 같으니 14번으로 가볼까요? 그치? 13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범위를 끊으시면 되니까 잘 끊어서 해보시고요. 우리는 14번으로 가봅시다. 다들 조용하구만. 뭘 하려고 했지? 4번 한번 해봅시다. 이거요. 초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어요. 당연히 이렇게일 거고, 이렇게 가는 녀석일 거고, 그 다음에 이거 x1, x2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계수를 본다. 자, 이것을 간다. 저희가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값의 범위가 100일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 녀석이 값수연입니다. 해볼게요. 이거 약간 그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뭐야, 주기가 똑같으니까 합치고 싶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안 드세요? 주기가 똑같잖아. 그래서 뭔가 합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 진짜 Z가 아니라 A인데 아 잠깐만. F 프라임 A인데 아 예. F 프라임. 주기가 똑같으니까 합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기하적으로 해석해서 fx가 fa를 뺀 다음에 x1에서 x2, 그 다음에 f 프라임 a에 t 빼기 a를 x1에서 x2 해가지고 저거 넓이로 해석하기에는 좀 기하적으로 좀 해석하기 어렵죠.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넘긴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범위가 같으니까 아래쪽 위끝이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기면 재밌게도 얘가 빼기니까 얘랑 이제 합쳐서 빼기로 이렇게 묶어보시면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저게 맨날 오네. 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얘가 뭐라는 게 다 뭐예요? 그치. 에서의 접선이라는 게 보이잖아. 그치. 접선이라는 게 보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맞지? 접선이라는 게 보이고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여기쯤 되면 혹시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구간이 지금 보시면 x1보다 x2가 지금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래서 x1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HBT를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해석은 뭐라는 얘기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지.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를 했을 때 HT의 인테그랄 x1에서 x2까지인데 x2가 더 크잖아, 그치? x1에서 x2까지를 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HT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오케이? HT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지. 인테그랄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녀석의 넓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함수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만약에 음수로 내려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x1, x2가 어떻게 잡힐지 모르니까 음수 부분이 무조건 생기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이 함수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치?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함수는 뭐냐면 최고차항이 1인 4차 함수 그리고 얘가 접선을 뺐을 때인 건데 4차 함수에서 접선을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쵸? 접선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요런 느낌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리고 거기 한번 보시면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가 100일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단 말이지. A는 뭐냐면 그 접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접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접선을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잖아. 그지? 왔다 갔다 할 때 이 4차 곡선보다 이 접선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게 되냐면 이렇게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보다 이제 높으면 얘가 이거 이렇게 높으면 그 직선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고 얘보다 이제 접선이 만약에 이렇게 돼도 직선이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어야 하고요. 요런 모양이었을 때 이 접점이 이 좌우만 된다는 것은 여기가 빼기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소리지. 됐어요? 빼기 1이고 3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사실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거의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 뭐 나머지를 추가로 뭐 한다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얘가 1이다 정도 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fx 가지고 여기 mx 플러스 n 하는 것이 최고차항이 1인데다가 빼기라고 3을 중분으로 가지잖아. 얘가 mx 플러스 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빼기 1과 3을 중분으로 가지는 거니까 얘가 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그렇지? 이게 그냥 mx 플러스 n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에서 요거 빼면 중분 2개 이렇게 가지니까 우리 이제 2개 있어요. 2개 거기 2개 있잖아요. F1이 15랑 F'1이 1이 나가 있죠. F'1이 1이 나가 있지. 그래서 이거 2개 하시면은 mn 나오면서 끝나겠죠. 되겠어요? 저거 2개 하시면 mn 딱 나오면서 끝나겠지. 여기서 이제 이 F'1이 1이다를 준 거는 여기 이제 좀 이게 좀 빠르신 분들은 봐봐 요거하고 여기 접선을 똑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긋잖아. 똑같은 기울기를 그으면 여기서 만나는 요 녀석이 얘네 둘의 한 가운데인 거 아시겠어요? 왜냐면 저 4차에다가 mx 플러스 n, 플러스 n을 뺀 요 fx 빼기 mx 플러스 n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빼기이고 여기가 3을 중분으로 가지는 4차함수 모양이 나올 것이고, 그죠? 여기서의 접선, 여기서의 접선, 여기서의 접선이 같아지는 요점은 이거랑 이거의 한 가운데인 1일 거잖아. 그치? 그죠? 요점은 1일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비스듬하게 해도 요렇게 접선, 요 접선, 요 접선, 요 접선이 같아지는 요점은 1인 거야. 그래서 얘가 F'1에서 1이다 라는 말은 M의 1이다를 좀 빨리 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뒤에 계산이 좀 편하지 않을까. 미분해서 이제 1 집어넣어서 15다 하시면 N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 문제가 15번입니다. 14번입니다. 되겠어요? 요번에 약간 뭔가 최근 경향과는 약간 다르게 수트 쪽에 좀 강조해서 나왔달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저기 나오는 수원 저거에서 하는 걔도 그렇게 안 쉽게 나왔죠. 뭐예요? 우리 그 역추적 해가지고 구하는 거 있잖아요. A6 주고 뭐 A1 구하라 그거야 그거. 걔도 좀 안 쉽게 나와서 좀 어렵지 않았었나? 자 15번 한번 가봅시다. 이거 되겠죠? 요 정도 하면 될 듯 하고요. 1호 한번 가보자. 우리가 오늘 수업하고 내일 또 수업이네? 이런. 자주 보는구만. 자, 해봅시다. 15번이에요.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왜 돌될까?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 대형일 때 f의 2분의 p 플러스 q의 값은 이라는 문제네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항상 그릴 수 있는 거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얘를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워보겠지. 그래서 얘를 한번 먼저 그려봅시다. 2x 빼기 4는 접어 올릴 거니까 당연히 점근선 중요할 것이고, 저 빼기 4니까 밑으로 4칸 내려가서 y는 빼기 4였을 텐데 접어 올라가니까 y는 4겠죠? 그리고 어디선가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리고 만나는 점 한번 구해보시면 2x 빼기 4가 0 되는 거니까 여기 2겠지? 여기 4 그죠? 좀 오른쪽으로 할 걸 그랬나? 아무튼 요거 하나 구해놓읍시다. 요거 값이 2x 빼기 4가 4가 되는 값이 8 되는 거니까 여기 3이죠. 됐나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y절편도 하나 구해놓자. y절편 구하시면 몇이죠? 0.5 1 빼기 3 3이겠네. 6까지 됐지. 6까지 됐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왼쪽 오른쪽을 할 거란 말이야.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지수함수를 선택을 할 거고, 가운데 어딘가에를 이렇게 덜어내서 가운데 어딘가에는 얘를 쓰겠다는 소리야. 맞지? 로그 2x 플러스 a. 로그 2x 플러스 a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뭐 위로만 움직였으니까 이 녀석은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지.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죠. 뭐 이렇게 가는 녀석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일 거 아니야. 그지? 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얘를 P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Q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이제 붙여 넣어서 이제 만들 건데, 거기 조건이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형일 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형이고, 그 다음에 1대1 대형.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말은 이제 그 y 값도, x 값은 어차피 양수 전체일 거니까 y 값도 실수 전체라는 소리지. y 값도 실수 전체일 건데, 보시면
이거는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얘가 담당을 하겠고요. 그죠? 위로 올라가는 녀석. 그리고 가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녀석이 담당하는 곳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얘는 요쪽은 만약에 뭐 이제 범위가 요 P에서 Q까지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P에서 Q까지를 이렇게 끊어버리면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없잖아. 그래서 얘가 P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P는 무조건 어디여야 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녀석이어야 하는 거야. 왜? 이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실수 전체 집합으로 해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P가 0일 수밖에 없겠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딘가로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1대1 대응이라는 말. 1대1 대응이라는 말. 그래서 여긴가에서 어디에서 끊어져야 이 1대1 대응이 여기서 아마 얘가 이제 딱 봐도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여기 어딘가를 이렇게 떼내겠지. 그죠? 그래서 이쪽은 0보다 크다 일 거니까 어딘가가 하얀색이 여기서 이제 뭐 이쪽에 아마 사라질 것이고, 그렇죠?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1대1 대응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 순간 벌써 연속의 모양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연속의 모양이 아닌데 그림이 이제 얘가 Q까지니까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여기는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을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제 이쪽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쪽 부분이 없어야 되고,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잠시만. 7, 3. 크거나 같다. 한 개. 오케이. 봐봐. 이쪽 부분이 있고 이쪽 부분은 없어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 모양 보시면 여기가 이쪽이 이제 3하고 요 4까지는 이쪽이 한 개가 무조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는 이만큼이 없어야 돼요. 그치? 이쪽 하얀 부분이 있으면 얘가 이거랑 무조건 왼쪽이랑 오른쪽이 무조건 겹치잖아. 그래서 얘들은 무조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적어도 얘랑 만날 부분은 이 위쪽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 정확히 점근선에 딱 맞게 지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건 거지. 오케이? 이 녀석의 모양이 이렇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은 무조건 겹친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무조건 없어야 하고 4가지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렇게 생겨서 이 초록색 부분을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보시면은 잠시만. 글쎄 대형의 모양이 맞아요. 이상한데? 맞아요. 잠시만. 얘가 근데 여기가 1대1 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필수 전체적까지 1대1 대. 얘가 4잖아. 이상하다? 이렇게 정거장을 딱 맞아야 된단 말이야? 아니 잠깐만. 네 뭐야?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이상하다 했다. 얘가
여기를 지나야 되죠. 이렇게 지나야 되지. 이렇게 지나야 그래. 이렇게 지나면 여기서 이제 P에서 Q까지 이렇게 딱 끊으면 구멍이 이렇게 뚫리면서 그죠? 아이 저 전분선으로 잘못 생각할래. 여기를 딱 지나야 이렇게 올라오시면 한 칸 한 칸 한 칸 하다가 여기서 이제 3에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하다가 여기서 또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되니까 정확히 3,3을 지나야 돼요. 여기다 이제 3,3을 집어넣으시면 A가 빼기 로그 2에 3 나오겠죠. 3 집어넣어서 3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하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 다 했어요. 그래서 F 2분의 P 플러스 Q의 값은 이라고 하시면 되고, Q 값이, 그래서 얘가 여기서 딱 끊어줘야 되니까 여기 Q겠죠. 그래서 P 플러스 Q는 F2 하시면 되니까 저기다 2 집어넣으시면 1 되니까 A 더하기 1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A 더하기 1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고요. 갑자기 15에서 저렇게 돼서 그리고 15가 원래 이게 15번이 저게 나오잖아. 이제 그 수열 역추적하는 문제가 한창 그걸로 나왔었는데 요번에 약간 좀 느낌을 바꾸려나 봐. 그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합시다. 뒤로 한번 넘어가서요. 보시면 20번 한번 봐볼까요? 20번 20번, 21번 2번 한번 봐봅시다. 혹시 감기 걸리셨나요? 아하, 슬프네요.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요새 감기가 유행이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감기 걸리기가 쉬운 것 같으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조건이 한번 가볼게요. 이제 루트 2고요. 이럴 거고 BD 길이랑 저거 3대1로 내분하는 애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AB 대 AC가 2대1이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자, 이렇게 해놓고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어요. 4분의 루트 이게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A, BD의 외접원의 넓이죠. A, BD의 외접원의 넓이. A, B, D의 외접원의 넓이란 말이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아마 사인 법칙을 쓸 테고 각 하나가 지금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죠? 요 세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딜 향해 가야 되겠어? AB 값을 구해야겠다를 향해서 가야 되겠지. AB 값을 구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 이제 한번 봅시다. 다른 것이 코사인 법칙 2번 쓰면 되겠죠? 코사인 법칙. 이 ABD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아마 쓸 거고요, 그죠? 코사인 세타를 쓰기보다 저걸로 해보자. 요거 이거 제곱은 하고 몇이지? 4분의 루트. 요걸 하나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오른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쓰겠지. 그래서 m제곱은 오른쪽에서 쓸 수 있는 이유가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니까. 그죠? 이 오른쪽 조그마한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기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가 m제곱은 해서 2 플러스 k제곱 빼기 2 루트 2k 하고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인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뭐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는 저 K랑 M에 관한 2차니까요. 당연히 뭐 하겠어요? 문제 하나 알려줘야겠다. 근데 K는 1차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M을 알려주는 게 편하겠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4배를 곱하시는 거지. 여기다가 4배를 곱하시겠지. 그래서 위에서 밑에 걸 예쁘게 빼주시면 연립방정식, K에 관한 2차 방정식, 그죠? 그거 푸시면 마무리되는 문제입니다. 할만하신가요? 그렇게 되는 재밌는 문제였고요. 벌써 하나가 나갔군요. 50분. 네. 네. 뭐 이거 이제 연립해서 계산을 할 수 있죠. 계산해가지고 푸시면 될 거고. 뭐 여기까지는 어땠어요? 20번까지? 그만했나요? 시간 좀 많이 잡아먹었어요? 어때요? 아마 뭐 10번에서 좀 걸렸을 수 있고 처음에 했던 그 다음에 11, 12 뭐 저런 건 수투 잘했으면 잘 지나왔을 거고 14에서 좀 걸렸으려나? 14에서 그죠?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는 수투 느낌이 좀 없으면 잘 못 풀었을지도. 뒤에 15번은 별로 안 어렵죠? 15번은 뭐 잘 끼워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는 뭐 잘했을 것 같고 20번에서도 별로 안 어렵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그런 문제 하나 나오는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뭐 금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거에 있는 이제 21번, 22번 그 다음 뭐 그 뒤에 것들 뭐 이렇게가 저건데 지금 뭐 잠깐 쉬었다가 뒤에 마저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시죠. 해봅시다. 뒤에 거로 와서 21번 문제 21번 문제로 가봅시다. (21번) 문제는요 이게 이거죠. 이렇게 였을 때 A6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첫째 항이 자연수라는 말이 있어요. A1의 자연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죠? 정수일 때도 있어요. 뭐라고요? 네. A1만 자연수일 수 있다. 네. AN이 자연수라는 말이 아니지. 그치? AN이 자연수라는 말이 아니어서 그 AN이 자연수라고 두고 풀었으면 아마 틀렸겠죠? AN이 자연수라고 했으면 아마 틀렸을 거고 얘가 이제 첫째 항만 자연수다. 그거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6가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6, 여섯 번째 항이 몇이라고 했냐면 2라고 했어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A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을 곱해서 2가 되는 걸 거니까 그쵸? 얘가 N을 나눠서 N으로 나눠서 이제 얘가 된 걸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아마 10이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AN이 만약에 3보다 작았다면 얘가 10이 나왔어야 했는데 10이 아니니까 이 녀석은 3보다 큰 수였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10인 건 확실하죠. 얘가 10인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4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실 건데
이쪽에는 이제 3보다 큰 걸로 계속 가셔도 상관이 없을 거니까 먼저 생각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한번 가봅시다. 얘가 4를 나눠서 1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40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3을 나눠서 40이라고 하면 120이고 240이 있겠죠. 아마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겠죠. 얘는 하나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A4가 40일 때 말고 다른 녀석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3보다 작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녀석이 이제 3보다 작은 수라면 얘는 이제 3보다 크죠? 얘가 네. 3보다 작은 수라고 해서 우리 알파라고 한번 줘봅시다. 그래서 얘가 3보다 작은 수여서 10이 나왔다고 한번 해봐.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얘가 A3에서는 3으로 나눠서 알파가 된 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은 3알파일 수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 녀석은 3을 곱했을 거니까. 네. 그리고 뭐일 수 있냐면 얘가 3보다 작은 수일 수는 없지. 얘는 3보다 작은 수니까. 그죠? 얘가 3보다 작은 수니까 A3가 3보다 작은 수일 수는 없죠. A3가 3보다 작은 수면 그치. A3가 3보다 작은 수면 A4는 10 나와야 되니까 얘는 근데 10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3보다 작은 수일 수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3보다 작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 3보다 큰 수였을 거니까 아마도 알파하고 얘가 3알파일 거야. 여기까지 했지?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녀석은 저거겠죠? 2로 나눠서 3알파니까 여기가 6알파. 이렇게 되는 걸 일단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저거 네. 얘가 10일 수 있겠지. 잠깐만. 10일 수 없구나. 얘도 10일 수 없죠. 알파가 4보다 작으니까 3알파는 9보다 작잖아. 9보다 작은 수니까 얘는 10일 수 없지. 그치? 얘가 10일 수 없다는 소리는 얘는 3보다 큰 수라는 소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될 수 있는 건 6알파밖에 없다는 소리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갈래로 갈라지겠다. 6알파랑 그 다음 녀석인데 이 녀석은 이제 알파가 3보다 작으니까 6배를 했으면 18보다 작다니까 10보다 충분히 커질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10이 될 수 있어요. 이 녀석이 10이라면 6알파가 10이라면 이 다음 녀석은 알파는 3분의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다음 녀석은 잠깐만. 그렇지. 요 다음 녀석은 1 아니면 2겠지. 1 아니면 2여야 첫째 항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3보다 작은 자연수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가 1 아니면 2면 3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 녀석이 10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알파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은 얘가 자연수 6알파가 자연수인데 알파 범위 보이시죠? 3보다 작지? 알파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6알파의 범위가 18보다 작아야 되니까 6알파가 18보다 작다는 말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로 갔다는 말은 얘가 3보다 크다는 소리지. 그래서 6알파가 3보다 커야 돼요. 6알파가 3보다 커야 되니까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분의 1보다 아니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3부터 17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잠깐만. 그쵸?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2번. 22번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상차함수 fx라고 했어. 두 번째로 gx가 그 다음에 절대값. 이렇게 했습니다. 제합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f 빼기 5의 값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문제는 약간 그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아니 안 보여요. 여기 삼각대 때문에. 얘 때문에요? 네.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한번 이게 출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뭐 한 번씩 꾸준히 나오는 그 문제 스타일의 유형입니다. 어떤 걸 묻는 거냐면 어떤 그건 거냐면 이건 거거든요. 절대값 빼기 절대값에서 미분 가능한 거를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물론 F랑 G는 둘 다 각각은 F하고 여기다 갈까? 중앙서서 이런 과정이 있을 때 fx랑 gx는 아마 미분 가능한 녀석으로 많이 줄 거고요. 절대값을 해가지고 빼가지고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이제 출제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푸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이 녀석이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fx랑 gx는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은 아마도 절대값 해가지고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겠지. 꺾이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질 거야, 맞지? 얘가 만약에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면 미분이 불가능하다면 근데 봐봐 얘가 지금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뒤에 거가 만약에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해버리면 얘는 좌미계랑 우미계가 다를 거고 얘는 좌미계가 우미계랑 똑같으니까 두 개를 빼보시면 아마 다른 값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미분이 가능해버리면 좌미계랑 우미계가 무조건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해진다고. 오케이? 근데 절대값에서 빼가지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얘도 x는 a에서 미분 불가인 거야. 얘도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가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 얘도 미분 불가능하구나를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한번 가볼 텐데 fx는 3차 함수라고 했고요. 잠깐 여기서 볼까? 이것부터 한번 봐봅시다. fx 빼기 2x제곱 빼기 8인 건데 우리가 거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분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fx랑 gx가 x는 0 기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당연히 x는 0일 때겠지. x는 0일 때 미분이 불가능해질 수 있겠죠. 얘가 이제 0일 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체크해봐야 되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빼기 절대값을 해서 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 얘도 미분 불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미분 불가능한 점 잘 보이죠? x는 2에서 미분 불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도 그러면 x는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f0, x가 0일 때랑 x가 2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해 봅시다. 그리고 절대값의 x, 2x제곱 빼기 8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점밖에 없죠. 한 점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그러면 이 fx도 어떻게 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겠지. x는 2에서만 미분 불가능해야 되겠죠.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생각 더 해보자. 첫 번째 0일 때 함수값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미분 가능하다는 당연히 연속하다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연속하다부터 한번 해보시면 f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저기다가 0 집어넣으면 하고 빼기 8이니까 빼기 8 이렇게 되겠죠. fx가 음수일 수는 없죠. fx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fx는 무조건 양수일 거고. 짠, 요거 하나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로 미분 한번 해볼 건데 미분해서 이제 왼쪽 거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 걸 한번 보시면 얘는 x는 여기서 미분 f 프라임 하시면 0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f 프라임만 보시면 되는데 요것만 딱 보시면 되겠지.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얘가 빼기가 나왔다는 말은 잠깐만 f 프라임 제로 제가 0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돼. 왼쪽 오른쪽 절대값이라는 게 여기서 똑같아야 돼. 그치? 이렇게 됐다는 말은 프라임 제로가 제로겠죠. 좋아요. 다양합니다. 자, 요거랑 요거 해놨고요. 우리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4) 0 집어넣으면 4니까 0,4일 거고요. f 프라임 제로가 제로야. 그래서 얘가 여기서 아마 접하는 모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2x 제곱 빼기 8이 x는 2에서 미분 불가니까 얘도 x는 2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말은 2에서 근을 가진다는 소리지. 이 3차가 2에서 근을 가져요. 그래서 얘가 2에서 근을 가지는 3차 모양이 나와야 돼요. 됐나? 그러면 0이 4면서 얘가 이거면 얘가 극대 아니면 극소일 건데 극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2에서 지금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거든. 그쵸?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얘는 통과해서 가야 되잖아. 그래야 미분이 불가능하죠. 접할 수 없으니까. 근데 통과해서 가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늘어나잖아. 맞지? 근데 지금 얘는 오른쪽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여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무조건 한 개여야 된다고. 이거 개수랑 이거 개수가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도 오른쪽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이려면 이런 모양일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얘가 극대 모양은 아닐 것이고 극소 모양으로 나와서 접혀 올라가는 모습이어야 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fx가 생겨야 하는 거예요. 그치?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하는 거야. 그래서 fx를 이제 접어 올리면 얘가 2에서 딱 미분 불가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아하.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gx의 그래프가 잠깐만.
이제 우리 저거 2일 때만 한번 따져보면 되죠? 그래서 F의 2일 때 한번 보시면 F2가 여기다는 당연하고요. F'2를 한번 해보시면 F'2를 한번 해보시면 얘가 앞에 거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뒤에 거는 보시면 저거 F'2 하면 몇이냐? 4 2x제곱 빼기 8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F'2에서 그치. 우미계랑 좌미계가 같아요. 잠시만. 얘가 오른쪽일 때 위에 플러스일 때가 잠시만.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설명을 제가 지나가서 왔네. 봐라. 이거에서 x가 a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x는 a의 플러스일 때랑 x는 a의 마이너스일 때를 할 거 아니야, 그지? x는 a의 플러스일 때랑 빼기 a를 할 건데 일단 얘가 둘 다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말은 a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녀석이라는 말이고요, 그죠? 절대값을 했을 때 미분 불가해야 되니까 둘 다 통과를 하는 모양인 거지. 얘가 뭐 위로 통과인지 아래로 통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통과하는 모양이야, 그지? 그렇게 되면 이게 오른쪽에는 당연히 플러스 모양이 나올 거고요.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모양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러니까 A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다를 거라고. 그러면 이 fx랑 gx가 A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A의 우극한이라고 생각을 하면 fx가 양수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음수라고 생각을 하면 A가 이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이제 음수일 거니까 절대값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걸 미분해도 똑같을 거잖아. 그렇죠? 미분해도 똑같을 거잖아. 그래서 미분을 하시면 여기서 잠깐만. 얘네들이 맞고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A에서의 미분이랑 A 빼기에서의 미분. 그쵸? 이거하고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잠깐만. 그래서 얘가 넘어가서 저거를 한다? 얘는 부호가 다를 거니까. 잠시만. 뿌리 망하게. 얘가 미분 불가. 같다. 그래서 얘가 잠시만. 이러면 당연한 거 아닐까?
A가 플러스 같다. 미분의 가능이면 얘가 이거를 뺐어. 그래서 따는 거야. 이게 왜 당연해졌지? 얘가 왜 당연해졌지? 이걸 이 회사의 미분계수 오른쪽 왼쪽이 똑같으니까 미분계수가 똑같으니까 그렇지 빼서도 똑같아야 돼 왼쪽 오른쪽이 그러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둘이가 다르면 알파 빼기 베타 그렇지 잠깐만 짜증나 왜 헷갈렸지? 되니까 둘이가 다르면 예? 21번도 쌤 틀리셨네. 들리셨어요. 21번이에요 21번 가해도 390 나오거든요. 393 나와요 저렇게. 21번 다시 체크를 하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까 6부터였던 것 같은데 왠지 3부터 나온 거야 잠시만 쌤 대체 어디서 헷갈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쌤 어디서 헷갈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당연한 것 같아서 이게 왜 당연하지? 이게 왜 당연할까? A 플러스라고 하면 여기서의 미분계수하고 네. 저기 A 빼기에서의 미분계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거랑 이건 같잖아 네. 얘랑 얘도 같잖아 그래서 눈하면 둘이 같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같냐는 거지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미분 가능해지잖아 잠깐만 항상 미분 가능해지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통과하는 녀석이면 항상 미분 가능하다가 말이 안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뭐가 달라져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저거랑 같은 게 당연하지 않아? 얘도 알파 빼기 베타야 쟤도 알파 빼기 베타야 이 다음을 다시 하시는 거 어때요? 아니 아이씨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것만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를 원래 이게 이렇게 해서 0 나와야 되거든 이게 0 나와야 되는데 저게 왜 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저렇게 됐지? 그래서 조금만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는 그래서 정리를 마저 해보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저거 F 프라임 2에서 여기서 2에서의 미분계수랑 여기 2 플러스의 미분계수 왼쪽 오른쪽이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원래는 얘가 어디서 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는 0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에서의 미분계수 해보시면 이제 4 나오니까 빼기 4니까 여기서도 이제 4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절대값인데 얘가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되니까 8 아니에요 8? 네? 어디가요? 미 아 그렇죠 그렇죠 8 그래서 여기서 미분계수가 보시면 음수잖아 그림이 아까 이렇게 생겼어야 하니까 얘가 음수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빼기 8이다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있죠 4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3차 방정식이 풀린다라는 거죠 3차 방정식 미지수가 4개니까 그래서 끝값 알고 있으니까 끝값 기준으로 이제 식을 먼저 잡고 요거랑 요거 쓰시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이상하게 살짝 보이는데 요거는 한번 제가 다시 해보시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왜 저렇게 됐지? 얘네들과 같아야 되거든요 요게 같아야 돼요 같아야 적용이 된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미적분 21번도 틀리셨는데 이거 선생님의 권위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21번이요? 아 찬다 21번 아까 6 어디였던 것 같은데? 아니 6이 아니라 오히려 되면 그것도 안 되잖아. 앞에 1이랑 6에서 17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3에서 3에서 17까지 된다 하셨죠? 아 예 그래서 처음에 풀었을 때 6에서 17까지가 나왔는데 범위를 어디 빼먹었나 본데? 걔는 일단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좀 풀어보고요. 어디가 문제인지 다시 찾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범위가 어디 날라갔나봐. 그래서 그거 하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27번. 서로 다른 실근의 객수는 2n이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28번, 아니, 해주세요. 9번 이렇게 해주세요. 있는데. 네? 해주세요 27번. 27번 그러면 걔는 다음에 해보죠. 아니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걔는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걔는 다음에 한번 해보고 28번 한번 볼까? 28번, 29번 뭐 이렇게를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 아니에요 28번 한번 가봅시다. 오늘 새로운 친구도 있는데 진짜 완전 완전 권위하라 북두칠성을 뭐라 생각하겠어요 자, 28번 해볼게요. fx가 이거고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가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뭐 대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요. 이거에 같이 존재한다 이고요. gx가 뭐 저렇게죠. gx가 이제 리미트 x가 뭐대로 갈 때 조녀석을 그대로 gx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gx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gx의 그래프를 저걸로 정의를 할 수 있죠. x 값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거가 전부 다 x로 통일이니까요, 그죠? n 밑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x로 통일이니까 절대값 x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거야, 그치? 나눠보시면 이거하고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x 2n만 보면 되니까 이거지.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날라가니까 fn이 될 거고 fx가 될 거고 이거 n이 아니라 x죠.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해보시면은 3분의 해가지고 1 집어넣으시면은 3 더하기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빼기일 때가 좀 재밌는데 거기 빼기일 때 보시면은 딱히 언급이 없어요, 그죠? 네 원래 보통 이제 x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빼기 1일 때를 그 n 값을 뭐 짝수로 정의를 해준다거나 식에다가 저렇게 이제 약간 다르게 정의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빼기 1일 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빼기 1의 n제곱을 1로 봐야 될지 빼기 1로 봐야 될지가 모호하지. 근데 거기 잘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네모칸 밑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보이시죠? 정의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됐다는 말은 x는 빼기 1일 때도 빼먹지 않고 얘도 정의가 되어 있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빼기 1일 때도 정의가 되었다는 말은 n 값이 저 녀석이 -1로 계산하든 1로 계산하든 정의가 됐다는 소린 건 거야. 그래서 얘는 무슨 개념인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이 정의가 된다라는 말은 이 녀석이 우리 그거 아시죠? 짝수계로 카운트했을 때랑 홀수계로 카운트했을 때가 같다. 그죠? 이게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가 똑같다는 소린 건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얘가 이꼴일 때를 비교했을 때 리미트를 둘 다 붙여보시면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소린 건 거야. 오케이? 그러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를 우리가 나눠서 n이 짝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빼기를 대입을 하시면 짝수니까 3분의 1 하고 저기 위에는 짝수니까 2에다가 1이니까 3 더하기 f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n이 만약에 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는 플러스 1, 얘는 빼기 1일 거니까 날라가잖아. 그러면 분모는 1 하고요. 위에 거가 2, 뒤에는 홀수니까 빼기 1, 그러면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 빼기 1이 0 나오죠. 그래서 이게 좀 재밌지. 내가 0이야. 됐어요? 이게 이제 좀 재밌는 저거였고요. 그러면 f 빼기 1이 0이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되지? 빼기 1, 빼기 a, 빼기 b, 빼기 a, 빼기 b가 얘는 빼기 a겠죠? 그럼 요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겠지. 자,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림 한번 그려보자. gx 약간 요 정도. 이렇게 해서 빼기일 때랑 1일 때를 볼 건데 1일 때가 빼기 저거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 1 집어넣으면 0인 거 아시겠어요? F1이 0이지. F1이 0이니까 요게 1 되죠. 요게 1 되죠. 자, 그리고 이것도 이걸 잘못했군. 요 녀석이 F 빼기 1이 0이니까 빼기 1 집어넣으시면 1대, 이것도 1대야지. G는 1이지. F 빼기 1이 0이고 F 빼기 1이 0이고 0 집어넣으면 1대잖아. 그죠? 얘도 1이지. 여기까지 했니? 여기까지 했지? 자,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겼고요. 저 2차 2x제곱. 2x제곱은 이렇게 생겼겠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지. 됐어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제 뭘 그리면 되냐면 얘를 그리면 되는 거야. 얘를 그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쟤를 그리면 되는데, 저거 보시면은 AX로 묶어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근으로 가져요. 얘를 근으로 가져. 그래서 이 사이에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거야. 0도.
그죠? 그리고 기함수 모양으로 예쁘게 그리시면 되는데 기함수 모양으로 그리시면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제 조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A 구하는 조건이 저거죠. 함수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할 때예요. 1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할 때입니다. 자연수라고 했죠. 자연수.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존재해야 되는 거지. 자연수 k가. 얘가 존재해야 되는데 보시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맞지? 그쵸? 네. 근데 1에서는 벌써 여기 두 점이 있잖아. 그치? 3차를 어떻게 그려도 이미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죠? 한 점에서 만날 수 없고요. 2에서는 지금 보시면 아무 점에서도 안 만난단 말이야. 2에서는 아무 점에서도 안 만나고 3부터는 3, 4, 5, 6부터는 이미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치? 3, 4, 5, 6은 저 위에서 2차랑 두 점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그 위에 거는 안 될 거야. 그럼 되는 녀석이 2밖에 없어요. y는 2밖에 없어. 이 y는 2랑 3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리고 점을 요래를 지나야 돼. 기함수 모양으로. 그럼 어떻게 생겼지? 아이. 들어와서 이렇게 생겼지? 너무 못생겼어요. 야, 이 정도면 위아래 크기 대충 맞는 것 같은데. 그쵸? 네. 다 했으니까. 네? 너무 예뻐요. 뭐라고요? 너무 예쁘다. 아, 예쁘다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2에서 이제 한 점에서 딱 만나잖아요. 그죠? 아하, 이렇게 하시면 이제 끝났고요. 우리는 이제 이 3차가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 점이 뭐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네? 아, 마이너스 2분. 아, 아니에요? 아, 오케이. 아 정답. 마이너스 3분의 1. 아 오케이. 뭐죠? 정답. 정답.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렇지. 여기 루트 3분의 1이지. 우리 비율관계 해봤잖아. 비율관계 얘들아. 이거 변곡점이잖아. 원점이 지금 변곡점이죠? 변곡점 지나는 직선 기준으로 해서 비율관계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딱 내려보시면 1대 루트 3이잖아. 1대 루트 3이죠? 제가 1이니까 얘는 빼기 루트 3분의 1이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빼기 루트 3분의 1 대입해서 2다음 하나면 이제 A값 나오면서 끝나는 문제인 건 거야. 됐어요? 빼기 루트 3분의 1 집어넣어서 2다하면 마무리되는 그런 문제가 28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빼기 2분의 1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집어넣을 수 있죠. 빼기 2분의 1 집어넣으시고 또 F만 다 나오시면 모든 G가 다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별로 어려울 거 없죠. 뒤에 2도 2는 여기다가 2차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그게 맞고 그게 28번이겠습니다. 그 29, 30도 오늘 원래 더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날 마무리하시죠. 그 29, 30 후루룩 해서 다음 시간 월요일에 어차피 내일이니까 내일 마무리하고요. 그 아까 전에 그 이상했던 거 제가 다시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1, 22, 네, 21, 22. 27도요. 22는 저것만 하면 되고 21번은 범위가 어디 뭘 빼먹었지? 범위 그 빼먹은 거 다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27도 뭐 해달라고 하니까 27도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시간까지 보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수고했어요, 여러분.